그 교육 실습에 선생님들이 오시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동사했습니다. 자, 이거는 형용사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동사는 뭐죠? 동사. 여러분이 생각하는 동사. 움직이는 거.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사는 움직이는 거. 형용사는요? 명사를 꾸며주는 말. 그리고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 지금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도 많고 명사를 수식해주는 말도 많습니다. 명사를 수식한다는 생각은 왜 그렇게 하셨죠? 예쁜 아기 귀여운 하니 그러니까 예쁜 아기, 귀여운 아기라고 하니까 그렇고요. 또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을 때는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네. 주어의 그 상태를 표현하는. 네, 두 분 다 말이 맞습니다.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학우님들 실력이 네, 굉장히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바로 탁탁 하셔요. 자, 근데 문제가 이제 두 가지죠. 두 분 다 맞는데 상태를 말한다. 주어의 상태라고 했을 때는 철수가 예쁘다는 좀 이상하거든요. 영희가 예쁘다. 영희라는 주어의 상태가 어떠하다가 될 것입니다. 네, 자꾸 철수라고 그러네요. 영희는 예쁜 여자다. 라고 했을 때 예쁜의 품사는 분명히 형용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쁜은 뒤에 있는 여자를 수식하는 문장에서의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한국 교육에서 혼돈이 되는 게 외국 학생들이 이런 문장을 많이 씁니다. 영희는 예쁘다, 여자다. 자, 이 학생은 이제 한국어 형용사를 우리가 예쁘다라고 보통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예쁘다는 예쁘라는 형용사 속성에 다라는 기본 형태가 붙은 거죠. 그래서 예쁜으로 한국은 네, 수식이 되는데, 자, 영희는 예쁘다, 여자다라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언어권은 어느 언어권일까요? 일본어권에서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쁘다가 키레이나 가와이 이렇게 되는데, 일본어 형용사에는 거기에 나를 붙여서 한국어랑 비슷하게 수식을 하기 때문에 영어권에서는 100% 그런 오류가 등장합니다. 왜? beautiful woman이라고 하니까요. 자, 거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형용사라는 거의 문제는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이제 beautiful이라는 단어가 있죠. 저도 중학교 때 영어 공부할 때 그 갱지 막 하잖아요. 뷰티풀 예쁘다, 뷰티풀 예쁘다, 뷰티풀 예쁘다. 이렇게 합니다. 네. 한국 교회에서 엄밀하게 생각해보면 이 공식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he is beautiful woman이라, she is beautiful woman이라 했을 때 beautiful, 그럼 당연히 beautiful 그도 예쁘다? 걔는 예쁜 여자 이렇게 쓰니까요. 한국어 교육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형용사에 중요한 거는 얘보다는 앞에 있는 비동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는 be beautiful이 예쁘다지 절대로 beautifully 예쁘다가 되면 안 되는 거죠. beautifully 예쁘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적인 속성만, 공통만 갖는 거지 문법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걸 보여줍니다. 네. 자, 그래서 한국 교육에서 동사, 형용사 이렇게 쓰시면 교육실 쓸 때 한 가지 팁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문법 할 때, 자, 동사 할 때는 이렇게 돼, 형 이렇게 됩니다 하면은 평가 딱 할 때 평가자가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런 메타 언어 사용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 딱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법 용어를 써도 되냐? 그때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써도 되긴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쓸 때 한국 교육에서 적어도 제가 있는 기관에서는 동사, 형용사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AV, DV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AV나 DV는 처음에 학생들한테 가르쳐줘요. AV는 액션을 나타내는 verb다. 움직임을 나타내는 서술어다. 그리고 DV라는 건 describe verb라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주어의 상태를 서술해 주는 거다. AV와 DV의 공통점은 뭔가요? 서술한다는 거죠. 한국어의 한국 문법에서 동사, 형용사를 묶어서 우리가 용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동사, 형용사, 어간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자, 그거는 한국어의 뭐 대표적인 동사 먹다, 어간, 형용사의 뭐 대표적인 예쁘다, 어간 뭐 예쁘가 되겠죠.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둘 다 서술어라는 거죠. 서술어. 네, 거기서 출발을 하면 영어의 동사, 형용사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영어의 형용사는 우리가 문법용어로 adjective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be를 빼고. 근데 한국어의 형용사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문법적인 그 속성의 중요성은 be에 있는 거죠. 서술의 기능이 있으니까. 한국어 형용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그래서 봤을 때 수식의 기능이 물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서술의 기능을 갖는 겁니다. 그 서술을 움직임을 했을 때는 AV가 되는 거고 상태의 속성을 서술했을 때가 DV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이가 동사, 형용사, 그래서 AV와 DV로 우리가 나누어서 보통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기관 같은 데 가서 시강을 하거나 이제 이러면 AV랑 DV를 얘기하면 이제 그 선생님들이 가끔 짓궂은 선생님이 계시면 선생님 그러면 있다는 뭐예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제 있다, 동사인가 형용사인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있다 없다를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있다는 형용사인가요? 동사인가요? 느낌에 딱 이거 같은데 이게 직관적으로 뭔가 딱 오는 게 있으실 거예요. 뭐 같으세요? 직관은 형용사 같으시고 또 동사 같으시고 네. 없다는요? 직관적으로 딱 느낌에 이거 같은데 있다에 비해서 없다가 좀 더 형용사적인 느낌 많이 오세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노리고 하는 질문입니다. 네. 사실 있다 없다는요. 왜냐면 우리가 국어 교육에서 제가 제 친구들은 대부분 중학교부터 국어 선생님인데 애들한테 야, 제발 동사는 움직이는 거고 형용사는 상태야 이렇게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우리는 동사 형용사는 다 움직임 상태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있다는 움직이는 건가요? 상태 같은데. 그러면은 없다는요? 그래서 우리가 품사를 구분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쇼핑을 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누구 사람을 이 사람을 친구야 할 때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처음에 한국 교육을 시작할 때 동사형사는 다 움직임 상태 하나만 이제 기억을 하십니다. 동사형사 움직임 상태는 의미적인 거고 가장 대표적으로 수식이 될 때 여기는 뭘 쓰죠? 먹는 사람을 씁니다. 먹는 사람. 지금 먹는 사람. 자, 예쁘는 사람 되나요? 예쁘는 사람은 안 되죠? 그죠? 동사 형용사를 구분한 기준의 첫 번째가 시간성. 는에는 시간성이 있거든요. 시간성을 나타내는 는이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로 작용을 합니다. 예쁘는 형용사 아무나 생각하셔서 다 만들어 보세요. 높는 하늘 이상하잖아요. 네, 마음이 깊는 사람 이거 이상하죠. 네, 형용사에는 는이 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에 따르면 있다 없다는 어떠세요? 있는 없는 는만 씁니다. 있다 없다는.
자, 근데 그럼 뭐지 하는 순간 있다 없다 하면 왜 있다 없다를 따로 해서 중요하게 말하냐면 많은 어휘들이 재미있다, 재미없다. 재미있다는 느낌이 더 형용사 같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있다 없다니까 활용은 다 는으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학생을 가르칠 때 형용사는 는이 붙어요. 동사는 는이 붙어요. 형용사는 니은이나 은이 붙어요. 라고 가르치면 학생들은 그렇구나. 그럼 있다는 형용사 같으니까 은을 붙여야지. 있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 학생은 잘못한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규칙에 따라서. 그 기준에 있다 없다가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있다 없다는 좀 따로 떼어놓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형사를 구분하는 기준의 또 하나. 진행형이 붙을 수 있느냐? 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밥 먹고 있어요. 네, 동사는 진행형이 붙을 수 있죠. 네, 결국 이것도 시간의 진행, 행동의 지속을 말하는 거니까요. 근데 걔 요즘에 진짜 예쁘고 있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고있다를 붙여보면 이게 동사 형사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점점 알아지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그 상태라고 했을 때 의미가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 있다 없다는 어때요? 걔는 그 사람 지금 집에 있고 있어요. 지금 없고 있어요. 고 있다는 또 안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뭐라고 그러죠? 드세요. 많이 먹어라. 야, 너 좀 예뻐라. 이렇게 말하나요? 너 도대체 얼굴이 왜 그래? 너 좀 예뻐라. 너 좀 멋있어라. 동사형사에, 네. 이건 제가 특별한 거 아니고 여러분 이제 강의가 지나면 문법에 기본적으로 배우는 예들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밥 먹자. 자, 우리 내일부터는 예쁘자. 멋있자.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명령이나 청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도 네, 그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는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하죠. 혹시 그 자제분들 계신 분들은 야, 너 어디 가지 말고 좀 집에 좀 있어라. 어떠세요? 야, 우리 오늘은 그냥 집에 있자. 그건 또 괜찮으시죠? 네. 야, 너 좀, 그 집에만 있지 말고, 좀 밖에 좀 나가, 좀 집에 좀 없어라. 이건 어떠세요? 뭔가 되는 것도 같은데, 일단 좀 이상하시죠? 야, 우리 오늘은 집에 없자. 이렇게 안 쓰시죠? 네. 그럼 거기서 있다, 없다는 또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기준에 있다, 없다가 어디를 넣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볼 때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형태를 가르치실 때 이제 그 나중에 교실에서 하실 때 그런 문법 중에 이 동사형사에 따라서 형태가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는데다가라는 문법을 제가 목요일에 가르쳤는데 그 사람은 많이 먹는 데다가 운동도 잘해요. 그 사람은 얼굴도 예쁜 데다가 몸매도 좋아요. 앞에 나오는 그 단어가 AV냐 DV에 따라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랬을 경우에 보통 우리가 AV 제시를 하고 DV 제시를 하고 있다 없다는 따로 AV, DV에 포함을 안 시키고 따로 제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국어 교육에서는 그런 거 고민 안 하죠. 그거를 참 신기한 게 1언어로 한국어를 습득할 때는 아이들이 잘 쓰니까 보통 유치원 지나고 나면 그런 이상한 말 쓰는 아이들 별로 없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한국어 교육에서는 그 구분을 이제 분명히 해줘서 여러분이 문법 형태를 가르치실 때 그런 AV, DV, 있다, 없다의 구분을 꼭 하셔서 제시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더불어서 AV, DV, 있다, 없다 하고 또 제시하는 게 N,
이를 따로 제시를 합니다. 네, 명사에 이를 붙여서 네, 동사처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동사 이제 서술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목요일에도 뭐 가르친 문법 중에 은데다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뭐 학생인데다가 그죠? 학생의 이가 들어가서 이제 서술형을 만들어 주니까 학생들한테 이를 그때 이는 서술격 조사예요. 이런 말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는 있죠. 이가 붙어서 서술격 조사라는 건 알고는 있는데 학생들한테 여러분 이는 서술격 조사예요. 그래서 써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n인 경우에는 이를 써서 그 다음에 문법 형태를 보여줘서 이런 식의 구분으로 문법 형태를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요 제시부터가 좀 이제 국어 교육과 한글 교육의 어떤 분화를 이제 보여주는 예죠. 그래서 학생들은 이 분화가 없으면 굉장히 이제 혼동해서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불을 끄니까 교실이 좀 어두워요. 그죠? 어둡다는 동사인가요? 형용사인가요? 여러분 형용사 느끼는 거는 뭐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거 안 해봐 느낌이 확 형용사라고 오시죠? 어둡다의 반대는요? 자, 이 단어는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가 밝아오다 할 때는 동사로 쓰이고 그 상태로 그러니까 상태를 생각할 때는 네, 좋은 의견이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보통 자 이거는 어때요? 그러면 뭐지 하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바로 딱 답을 주셔서 두 가지로 다 쓰이는데 이럴 때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어둡다 반대인데 이거는 뭐예요? 하면 선생님들이 형용사야? 이렇게 하신 분이 있고 뭐지? 그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을 쓰시면 돼요. 한번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되죠. 뭐 교실이 밝다도 쓰는데요. 이건 어떠세요? 날이 밝는다. 쓰세요? 네. 쓰시죠? 자, 저기서의 밝다는 지금 우리 학우님께서 말씀하신 밝아지는 시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는이 붙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뭐 사전에 찾아보시면 네, 밝다는 양용 동사라고 나와요. 동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 쓰이고. 자, 근데 그랬을 때 좋은 선생님이면 이렇게도 쓰이는데 그 예문을 들어주면 참 좋은 거죠. 날이 네, 밝고 있다. 이런 것도 네. 뭐 시 같은 데서는 뭐 청춘의 젊은 날이여 밝아라. 뭐 이렇게도 이제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럴 때는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게요. 어둡다는 100% DB인데 그거에 반대에 있는 다른 DB가 AV의 성격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 밝다는 어둡다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반대면 그런 거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네? 그럼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어둡다의 반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요 동사로서의 AVS의 밝다의 반대는 뭘까요? 흐리다. 밝고 중간도 개념이 있어요. 중간적인 개념이 있으니까 뭐 그건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도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동사로서 그 밝는다에 또 우리가 보통 반대를 생각하잖아요. 이거의 반대는 뭐라고 해야 되나?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밝는다의 반대어를 날이 저물다. 다 동의하세요?
저물다와 어두워지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앞에 날이 없으면 저물다가 반여라 하기는 좀 어렵겠죠. 네. 제가 이 질문은 사실 드린 이유는 어둡다의 그 반여는 밝다가 맞는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아닌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요거의 반여 찾기는 어려워요. 어두워지다처럼 어둡다의 아어지다를 결합한 형태를 반여로 본다거나. 자, 근데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는 우리가 국어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고민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할 때는 학생들이 선생님 그럼 요 반대는 뭐 물어보거든요.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진짜 반대로 할 수 있을까? DV 입장에서 어떤 상태에서 확실히 반대가 맞는데 여기서는 반대가 없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해가는 과정이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좋은 한국어 교사가 되는 과정? 네, 근데 뭐 그거를 내가 꼭 답을 밝혀낼 필요는 없으시고요. 가끔 뭐 집에 가는 지하철에서 아니면 뭐 이렇게 가끔 이거 왜 그렇지? 그런 생각들을 가끔 이렇게 막 해요. 네. 그런 시간들이 좀 재밌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되고. 덤따의 반대는 뭔가요? 이제 안전하게. 이제 부정이죠, 부정. 네, 그거는. 네. 우리가 보통 늑다를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죠? 요즘엔 내가 너 때문에 늙는다, 늙어, 이런 거 쓰시죠? 네. 그럴 때 이제 는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로서, 네. 나 요즘 왜 이렇게 늙어가는지 모르겠어. 그때 동사로 쓰이는 거고, 시간의 흐름이 있어서. 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동사로 액션의 AV의 늙다의 반대를 찾기는 또 접는다 없으니까요. 할머니 요즘 갈수록 갈수록 젊어가세요. 이렇게 안 쓰잖아요. 젊어지다로만 이제 쓰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아어여지다는 여러분 DV에만 붙는 문법입니다. 아어여지다 보통. 네, 요즘 많이 예뻐졌어. 이렇게 할 때 AV에 붙을 수는 있어요. 근데 붙었을 때는요 뜻이 약간 애매해진다. 왜냐면 그게 요즘에 그게 먹어졌어. 그때 어지다는 어떤 느낌이세요? 굉장히 수동적인 느낌이 생기죠. 어떤 상태 변화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육에서 아어지다는 뭐 예뻐지다, 뭐 머리가 짧아지다, 길어지다, 그런 식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주는 걸로 써서 DV에만 붙는다 가르쳐요. 그래서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실습을 하실 때 아어지다 문형으로 나갔을 때 예뻐지다, 짧아지다, 길어지다 설명을 잘 하셨어요. 어떤 선생님이. 그러다 갑자기 먹어지다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어지다를 다 가르쳐 싶으신 거죠. 학생들은 절대 원하지 않아요. 가끔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 똑똑하네 하는 착한 학생이 있기도 해요. 네. 하지만 그 시간에 가르쳐야 될 문형이 어지다라는 거는 그 어지다가 어떤 기능으로 쓰는 어지다냐를 가르치는 거지, 어지다를 다 가르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막 열정이 있고 하면 다 가르치고 싶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 많이 가르치고 싶어서 이마에 저마에 다 하다 보면은 학생이 선생님, 제 이제 안 좋아하실 때가 막 열심히 가르쳤는데 학생이 선생님 그거 언제 써요? 정리가 안 되니까. 네. 그런 말이 나오면 이제 좀 그런 거죠. 네. 뭐 그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거는 또 늙어지다 쓰세요. 요즘 나 이렇게 참 늙어진다. 쓰세요? 어떤 식으로 한번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습니다. DV니까 어지다 붙을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쓰세요? 몸이 열정 같지 않을 때는 나이가 드는 것 같아요.
요즘 늙어지는 것 같아. 아, 그렇게 쓰시는군요. 뭐, 그렇게 쓸 수도 있죠. 네. 네,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요즘 예전에 몸이 늙는 것 같아. 이렇게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그게 반대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아어지다로 얘기하고, 얘는 분명히 얘도 늙어져 쓸 수 있는데, 늙는 것 같아. 자꾸 늙어가. 이런 식의 동사적으로 AV로 많이 쓴다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수업 시간에 이게 나올 일은 많지 않은데요. 이렇게 그 한국어 교사로서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재밌습니다. 결론은 이게 잘 나지 않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예도 있구나 하면서 제일 좋은 건 선생님이 생각나실 때마다 가장 간단한 문장 하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두시면 참 좋아요. 처음엔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 저의 오답 노트식으로 이제 수첩 같은 거, 왜냐하면 이제 뭔가 학생 질문이 나왔을 때 그거는 이러이런 뜻이야 이거보다는 문장을 써주고 여기서 이렇게 써, 이렇게 해줘야 좋은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 대표 문장 쓴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좀 그 저희가 회의 때 이런 거 할 때 문형 회의 같은 거 하거든요. 그때 좀 이제 잘난 척 할 수 있는 게 좀 빨리 그 대표 문장을 말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수첩을 안 봐도 그거의 대표적 문장은 이거, 가능한 오류문 이건데 이거는 이렇게. 근데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그거는 뭐 문법이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선생님 그런데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하나의 문장을 주고 설명을 해주면 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선생님들도 그렇게 뭔가 내가 고민이 되는 것들 할 때 그 문형이나 어휘가 사용되는 문장을 하나씩 적어서 갖고 계시다가 비교해 보시면 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어 교육에서 그런 동사나 형용사, AV, DV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뭐 지난번에 수업 들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하는 거는 저 입사 때 시험 문제가 이거였어요. 제가 받은 문형이 여고하다로 수업을 준비하라. 여고하다로 이제 수업을 준비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 저보다 선배 선생님들 4분, 하나, 둘, 4분 이렇게 앉아 계셨고, 그 뒤에는 평가자 선생님, 그때 한 분 이제 박기선 선생님도 앉아 계셨고, 네,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게 참, 지금은 이제 그 학생 역할을 선생님이 하니까 뭐 굉장히 떨려요. 네,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때 이제 그 얼굴은 대충 알지만 그래도 선배 선생님들이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그 삼겹살을 삽겹살로 이제 잘못 쓰고 잘못 쓴지도 몰랐어요. 쓰고 있는데 여기서 선생님 이제 학생 역할이니까 그거 잘못 네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고하다를 문형으로 받았습니다. 여고하다는 언제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죠? 앞으로 계획. 네, 여러분은 이제 뭐 오늘 수업 끝나면 뭐 하려고 하세요? 좋네요. 뒤풀이 하려고 해요. 뒤풀이에 가려고 해요. 좋습니다. 또 뭐 하려고 하세요? 술 마시려고 해요. 좋네요. 대부분 그 교육 실습에 선생님 도입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뭐 오늘 수업 끝나고 주말에 뭐 하세요? 뭐 하려고 해요? 그런 식으로 도입을 다 하십니다. 그럼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뒤풀이 가려고 해요. 술 뭐 친구 만나려고 해. 이게 제일 뭐 많겠죠. 그럼 이제 선생님이 아싸 이제 잘 따라오네 해서 막 연습을 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학생이 선생님 술 마시려고 해서 선생님 술 마시려고 해요. 술 마실 거예요. 같아요? 질문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때요? 술 마시려고 해요. 술 마실 거예요. 뒤풀이 하려고 해요. 뒤풀이 할 거예요. 조금 다르고 확실성에서 조금 다른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이 다른 차이를 우리 학생들한테
뭐가 더 확실해요? 할 거예요가 더 확실해요? 그럼 학생들한테 려고 해요. 몇 %? 아니 그게 뭐 할 수 있어요.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려고 하다 하고 을 거예요 해서 얘는 70% 얘는 90%.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이 선생님한테 배웠을 때 그렇구나, 내가 70%일 때는 을 거예요를 사용하고, 이게 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초급 문법에서 저희가 기초적인 문장을 배우고 시제를 배우고,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문법이 보통 으러 가다, 밥 먹으러 가다. 이것도 술 마시러, 그다음 이 질문도 해요. 선생님, 술 마시러 갈 거예요, 같아요? 으러 가다는 어떠세요? 술 마시려고 해요, 술 마실 거예요, 술 마시러 갈 거예요. 이건 100%. 저는 그때 정보를 막 입수해서, 그래서 이제 여고하다면 이런 가능한 질문도 있다는 걸 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반드시 나옵니다. 학생들은 안 할 수 있는데 이게 입사하는 거니까 선생님 이 질문 꼭 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간단해요. 으러 가다는요, 으러 가다 오다만 써요. 을 거예요는 술 마실 거예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다 오다가 아닌 전체 동사에 사용하는데, 으러 가다 오다는요, 술 마시러 놀 거예요, 이렇게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러 가다는요, 가다 오다 하고만 써요. 그러면 학생들이 하고 이렇게 넘어가요.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자, 그때 이제 처음에 도입을 했을 때 좋아요. 네. 자, 근데 요 차이는, 그러니까 학생들은 저는 이렇게 하죠. 여러분, 제가 방학 때 여행 가고 싶었어요. 여행 생각해요. 그 여행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계획이라는 말을 모르니까 그림을 그려서 여행, 바다, 와, 여행 가려고. 저 생각 언제 했어요? 그럼 학생들 방학이요. 맞아요. 예전에 여행 가려고 했어요. 자, 선생님 여행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러면 학생들 갔어요? 안 갔어요? 몰라요. 갑자기 이 일 있어요. 못 갔어요. 이 문장을 딱 써주면 학생들이 이해를 합니다. 을 거예요는 이렇게 안 쓰고 보통 미래에 대한 것만 쓰거든요. 려고 하다는 우리가 미래 계획이긴 한데, 을 거예요는 미래 시제입니다. 려고 하다는 나의 계획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이제 문법 용어는 그런 상이라고 하죠. 상, 아스펙트라는 걸 쓰는데,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어떤 나의 생각이나 의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미래에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써요. 연습을 학생들한테 그래서 도입을 해서, 자, 그러면 주말 계획 우리 같이 만들어요. 그렇게만 하면 그 수업에서 만약에 을 거예요랑 뭐가 같아요라는 질문이 없으면 그 수업은 한 60점 정도가 됩니다. 주말 좋아요. 연습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예전에 이거 하려고 했어요,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경험 말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어디 여행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돈이 없어요, 못했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사시면서 내가 계획이나 생각, 의도를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됐을 때, 자, 여러분이 계획이나 생각, 의도를 했다는 얘기는 과거 속에서는 미래였죠. 그러니까 한국어의 문법이 참 신기한 게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타임머신을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런 경험 말하기를 연습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은 수업이 되는 겁니다. 네. 네. 뭔가 못한 건데 만약에 뭐 가려고 해요, 갈 거예요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뒤에 거는 미래형으로 쓰면은 확실성에 똑같이 했을 때 그 퍼센테이지가 맞다. 좋아요. 그런 퍼센트가 있는데 문제는 그 퍼센트를 학생들한테 어떻게 교권이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네, 학생들한테 우리가 70과 90을 구분하는 기준이 이제 모호하니까. 근데 이제 사실 오늘 술 마실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갑자기 친구들이 다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 느낌의 90%지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모호한 경우에 이거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나는 려고하다를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나 이번에 여행 가려고 해.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지, 여행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겨서 못 갔어. 그런 형태로 많이 쓰는지, 그거를 이제 한국 교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려고 하다가 계획, 의도, 생각을 나타내는 문형은 맞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 문형을 어떤 상황에서 제일 빈번하게 많이 쓰는지. 그럼 내가 단순히 나 이번에 여행 가려고 이럴 때인지, 나 이번에 수업 들으려고 했는데 못 들었어. 이런 때 많이 쓰는지, 그거를 고민을 이제 한국 교사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식의 문법 차이가 한국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관마다 좀 다른데요. 려고하다를 하고 충분히 연습을 하고 우리가 과거에 못했던 좀 아쉬운 경험을 얘기할 때 쓰도록 연습까지 하면 그래도 굉장히 좋은 수업을 했다고 칭찬을 받는데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네, 입사할 때 이제 이거 하고 하다가 을어가다는 대답을 했는데 요거는 과거 그거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했을 때 여러분 1급이에요. 2급 가요? 알아요. 선생님 나중에 말해요. 하고 일단 패스했어요. 네. 그것도 고민하지 마시고 대답 못하겠으면 인정하고 패스를 해야 되는 게. 나중에 이제 신입 강사 교육의 그 선생님 오셔서 려고하다는 그럴 때 많이 쓴다. 그런 것도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을 볼 때 그 하나만 이제 봤을 때 못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게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하면 이제 맞아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건데 그런 거를 누가 정리를 잘하느냐의 차이죠. 네. 그래서 좀 더 언제 많이 쓰지를 많이 고민하시면 그다음 려고하다 같은 거를 인터넷에 이제 쳐보면 그 문장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거기서 취사 선택을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아무렇게나 취사 선택하시면 안 되고 적절한 문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답은 잘 못했는데 다행히 그 다음에 이렇게 다행히 입사를 해서 다행이었고요. 네, 그래서 을거에 려고하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본 학생을 제외하고 대부분 나라 학생이 이제 많이 질문하는 거죠. 이가, 은는 뭐가 달라요? 저는 철수입니다. 제가 철수입니다. 뭘 많이 쓰시죠? 저는이 다 한국 사람 다 저는 합니다. 네. 왜 제가 안 돼요?
이게 참 이렇게 애매한 문제. 이게 틀리지 않았잖아요. 제가 차였으면 틀리지 않았고.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 사람입니다. 100% 저는 한국 사람을 합니다. 이랬을 때 학생들이 있는 이가에 대한 질문을 해요. 이건 100%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괜찮은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허락이나 아니면 이런 거 할 때 제가 이거를 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의문문을 넣어가지고 어떠세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 잘 되시는구나. 네. 반대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이해 물어본 거는요,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1급 문법이거든요. 1급 학생, 선생님,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제가 중국 사람입니다. 뭐가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은 의문 막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이때 그 말씀드리는 게 문장을 사용하시고, 기본적인 문장. 선생님이 의문문에 써요 그랬잖아요. 앞에 하나 써주시면 돼요. 누가 중국 사람입니까? 하면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하나요? 제가 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수많은 문법 정보가 숨어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학생들한테 의문문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제가 뭐뭐입니다는 누가 말해요? 누가 중국 사람입니까? 누가 철수입니까? 그때 제가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로 하면 학생이 대충 그렇구나 하고 보통 넘어갑니다. 네, 애들 가르칠 때는 보통 그렇죠. 근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뭐 이런 얘기 막 해요. 자, 이거는 타핑 메이커고, 이거는 뭐 서브젝트 파티클이고,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된 이유가 제가 얘기했죠. 자, 선생님들 자기소개 하실 때 어떻게 보통 하세요? 그 다음에 저는 누구입니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이제 소개하실 때 안녕하세요, 저는 노채환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제가 하는 일이라고 안 하죠. 제가 하는 일은 그 다음에 그 문장 좋네요. 저는 누구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저는 하는 일은 그렇게 안 하시죠. 이땐 제가를 또 쓰시죠. 왜 그럴까요? 두 번째 다시 언급할 때 이가를 쓴다. 또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저는 누구입니다. 생각하시는 분 어디 계셨어요? 오늘 청주에서 오셨어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청주에서 왔어요. 제가 청주에서 왔어요. 이때는 뭐 쓰시죠? 저는 쓰시죠? 자, 여기서 한번 같이 이때는 는을 썼어요. 또 저는 뭐뭐입니다와 저는 청주에서 왔어요의 연결고리는 뭔 것 같으세요?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자, 저는 뭐뭐입니다 라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그래요. 앉아 계실 때 제 출석부에서 자, 저 아무도 몰라 이름을. 그래서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제가 라고 합니다. 그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요. 네. 자, 그런데 선생님들이 자기소개를 하시려고 나오시죠? 거기서 사람들의 시선이 쫙 스캔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저 사람하고 이미 여러분께 알려진 상태 나와서 좀 나는 이제 노출된 상태로 처음 소개를 할 때는 저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청주에서 왔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집니까? 일에 맞춰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처음 와서 계속되는 느낌이라면 여기서는 좀 약간 다른 이야기. 여기서의 다른 이야기에서 이 전체가 어떤 하나의 이야기라면 그 속에 들어있는 내가 한다라는 새로운 사실, 그때에 우리가 이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법 서적을 보시면 이가는 신정보에 주로 사용을 하고 new information에 사용을 하고 은는 그 구정보에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이나 내일 8시 뉴스나 9시 뉴스를 한번 보세요. 기사를 이제 설명할 때 최근에 이슈는 뭔가요? 뭐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앵커 탁 안녕하세요 9시 뉴스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다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딱 등장을 했을 때는 이가를 붙어요. 아무런 그런 연결고리 없이 순수한 새로운 정보로 그 다음부터는 은는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보통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걸 얘기할 때는 다시 이가를 사용을 해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일본어에는 은는 일본어과 있으신가요? 일본어 전공. 오늘 없으시네요. 네.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이게 비슷해서 큰 차이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어디 가서 제 수업을 안 들었던 분들한테 저런 게 있네, 신기하네,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오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다시 설명을 드리려니. 영어과 있으시죠? 영어과 있으시네요. 네. 기억나시죠? 이 문장.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there was a princess. 어떻게 번역하세요? 네. 한 공주가 있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공주는 예뻤지. 좋아요.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어가 없으면은 옛날에 두 공주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한 번은 생각해 봐요. 어가 한이냐? 어는 우리가 부정관사, 정해지지 않은 관사, 부정관사로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동화책을 이렇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좀 어린아이가 있으면 집에 가서 보시면 옛날에 한 호랑이가 있었어. 이렇게 쓸까요?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어. 한 마리 빼면 어때서 옛날에 호랑이가 있었어와 옛날에 한 호랑이가 있었어. 뭐가 더 한국어 문장 같으세요? 한이 있는 게 이상해요. 한국어는 사실. 그 다음에요. 옛날에 호랑이가 있었어. 그 호랑이는 이렇게 쓰시나요? 호랑이는이라고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나 한은
없어도 돼요, 한국어에서는. 영어에서는 이때 어나 더가 없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there wasn't princess는 있었습니다에 배당, princess는 공주, there wasn't 있었습니다에 배당을 했고요. princess는 공주, 그 다음에 very beautiful was까지 예뻤다에 배당을 했어요. 어는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한국어는 부정관사 없으니까 저 어는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걸까요? 어가 맞춰지는 게 부정관사 영어에서 new information이고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첫 번째 등장할 때는 어로 등장을 합니다. 어나 언으로. 한국어에 그게 이가에 드러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더 프린세스 했을 때 공주가 등장을 했죠. 이미 구정보 올드 인포메이션이 됐죠. 그게 는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영어권 학생들한테 이 문장을 써주면 자기가 활용은 못하더라도 조금은 차이를 알겠다 정도? 그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이 말이 근데 이제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고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야, 그래도 당장 저희 그 중고등학교에서 하는 그래도 한국 영어 교육에서는 어는 한으로 더는 그로 가르치는 게 좋아. 그렇게 가르치는 이제 교육적 입장이고, 우리가 근데 문법적인 범주를 봤을 때 일치하는 부분은 오히려 이 공주 가에, 영어는 파티클이란 범주가 없으니까, 네, 그것이 부정관사랑 그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느냐로 봤을 때는, 네, 한국어의 이가는 영어의 부정관사, 그 다음 영어의 정관사, 한국어의 은는 이런 식으로 결합하면 좀 카테고리가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한 문장만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제 학생들한테 자기소개를 할 때나 어떤 기사나 얘기를 길게 할 때 맨 처음에 어떤 이가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은는이 많이 나와. 우리가 말할 때는 은는은 훨씬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내가 말을 길게 하니까 당연히 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문장 두 개만 비교하지 마시고 그때는 이야기를 길게 할 때 두 번째부터는 은는을 많이 써. 그 정도로 이야기해 주시면 조금 도움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은는 이가가 그런 차이가 조금 있고요. 제가 오늘 말이 많다? 시간이 빨리 갔네요. 네. 한 5분만 쉬었다가 여러분 계속 할까요? 어제 학교에 왜 안 왔어요? 배가 아파서 못 왔어요? 이런 거죠. 숙제 왜 안 했어요? 어제 일이 바빠서 못 했어요? 이런 거 아어여서 보통 아어여서 먼저 배우고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아어여서와 니까의 차이는요. 뭘까요? 원인 결과. 예를 들면 뭐뭐여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뭐뭐 했으니까 이렇게 네, 또 차이는 문법적인 차이는 대표적으로 그거죠. 날씨가 좋아서 데이트 했어요. 어제 너 데이트 했어? 왜? 날씨 좋아서요. 날씨가 좋아서 데이트 했어요. 날씨가 좋으니까 데이트 했어도 괜찮잖아요. 우리 오늘 날씨도 좋아서 술 한잔 합시다. 그래서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요, 제가 발견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참고 서적 있잖아요. 국립국어에서 나온 거, 외국인 한국어 문법사전. 거기에 정보가 다 나와 있는데, 아어여서는 명령과 청유에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명령과 청유일 때는 네, 날씨가 네, 좋으니까 데이트를 합시다. 야, 내일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 좀 해. 그런 명령과 청유에만 네, 은희가를 사용을 합니다. 학생들은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아어여서를 가르치면 이런 문장을 만들고 싶어 해요. 선생님, 오늘 금요일이어서 술 한잔 합시다. 금요일이어서 술 먹어요. 이런 말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오류를 방지해 주기 위해 그 교육을 하실 때 평서문의 아어여서를 이제 이유가 되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명령과 청유 문장을 써주실 이때는 아어여서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그때는 은희가를 씁니다. 은희가 다음에 배워요. 은희가까지 교육하실 필요는 없고요. 은희가 네, 보통 다음에 배워요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국교에서 어떤 연습을 하냐면 아어여서 이제 이유를 설명하게 하고, 은희가를 교육할 때는 그럼 선생님 연습 구성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날씨가 좋아서 데이트했어요. 왜 데이트했어요? 해서 은희가를 이렇게 도출하려고 하면 아어여서랑 겹치거든요. 그럼 당장 이제 학생들은 말해요. 은희가로 대답해 보세요 하면 은희가로 대답을 하니까. 근데 당장 아니면 평가자 선생님이 선생님 그래서 아어여서 은희가 차이가 뭐죠?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 어려운 거죠. 그 연습 구성을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어떤 상황을 제시해서 문장을 만들게 하면 학생들한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아어여서 은희가의 차이가 명령 청유가 되냐 안 되냐잖아요. 그러면 한국 교육에서 연습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문장은 그쵸? 은희가가 사용된 명령 청유 평서는 좀 버리고 명령과 청유의 상황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습지에 이런 거 많이 해요. 선생님들이 상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서 박스 같은 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하나 뽑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또 보고 내일 시험입니다. 친구한테. 그럼 어떤 문장 선생님 만들까요? 공부하자, 공부해. 그러니까 우린 이미 은희가라는 걸 아이들이 은희가를 사용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조언해주기, 다른 사람하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 다른 사람에 명령하기, 그런 상황으로 구성을 해서 연습을 구성하시면 이제 잘했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근데 단순히 왜 못했는지 그런 식의 구성은 아어여서랑 차이가 없으니까 네, 어렵고, 물론 은희가를 그런 상황에서 씁니다. 쓰는데 좀 더 많은 변별을 가지고 많이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명령 청유 쪽에 이제 은희가를 사용하도록 이제 하시면 좀 더 좋고요. 아어여서를 교수하실 때 여러분이 꼭 알려주셔야 되는 게, 그래서 명령 청유 안 된다.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특히 시제에 민감한 영어권 학생들은 여기가 과거니까 여기 어제라는 부사가 있으면 당연히 과거를 써야지라고 생각해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요. 어제 날씨가 좋았어서 데이트했어요. 비문이죠. 네, 한국어에서는 아어여서는 과거 시제랑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를 쓰고 싶으면 그때는 좀 어색하긴 하지만 날씨가 좋았으니까 데이트를 했어요 라고 말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제일 좋은 문장은 어제 날씨가 좋아서 데이트를 했어요가 제일 베스트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선생님 나 과거 너무 쓰고 싶은데 그럼 은희가 쓸 수 있다. 제일 좋은 문장은 했어요다. 그렇게 보면 이제 그 다음 문법 설명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데요. 어제 날씨가 좋아서
데이트 했어요. 어제 날씨가 좋았으니까 데이트 했어요. 둘 다 한국어 정문입니다. 여러분한테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 문장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가 좀 더 친숙하시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신 것 같으세요? 네? 말이 짧아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이 짧아서. 왜 말이 짧을까요? 중복을 피해서. 언어의 경제성. 어디가 좀 짧은 거죠? 요만큼이 짧네요. 중복을 피했다는 말은? 학원에 왔어서 데이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법을 보실 때 다음 거에 좀 설명해 드리는데 시제의 숫자에 따라서 그 문장 간의 관계가 좀 정해진 케이스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날씨가 좋다와 데이트하다 어떤 문장이 좀 더 끈끈한 느낌이 있으세요? 여러분 직관에? 좀 이렇게 꽉 붙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문장. 여기가 이제 좀 더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 문장의 구성은 날씨가 좋아서 데이트하다까지가 하나의 명제. 날씨가 좋아서 데이트하. 거기에 과거가 붙은 겁니다. 그죠? 이거는 날씨가 좋았다. 그것 때문에 데이트를 했다. 날씨가 좋았다는 과거의 어떤 사실과 데이트를 했다는 사실을 은희가로 결합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그 느낌이 문장의 결합이 뭐가 더 좀 여러 베스트를 선택하는 건 언어의 경제성, 중복을 피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을 하잖아요. 그거를 보실 때 문장의 시제가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보시면 그 차이를 굉장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법이 이거죠. 어하여서보다 고를 보통 먼저 배워요. 고를 먼저 배워서 그래서 이런 거 연습하거든요. 이제 어제 뭐 했어요? 2개 말하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제 친구를 만나고 영화를 봤어요. 어제 숙제를 하고 뭐 잠을 잤어요. 이런 2개를 말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학생들이 선생님이 이 문장을 이제 제시를 해요. 이제 어제 친구를 만나서 영화를 봤어요 하면 선생님 만나고 아니에요? 이 문장을 배우는데 이 문장이 나오니까 학생들은 당황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은 이제 한국 사람이면 저 문장의 어떤 차이가 느낌이 옵니다. 네, 어떤 느낌이 오세요? 친구 만나고 다른 사람이랑 영화 볼 수도 있고 혼자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는요? 말을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친구랑? 우리가 같이 했다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는 이런 구성인 거죠. 영화를 친구를 만나서 영화를 보다까지를 우리는 하나의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영화를 보는 사람은 나하고 친구가 포함되게 합니다. 그거를 과거였다고 시제를 그래서 뭐 봤어요 라고 하나를 쓰는데 고의 구성은 친구를 만난다는 사실 하나와 영화를 본다는 사실 두 개를 고로 이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떤 선생님은 친구를 만나 영화를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또 근데 학생들한테 이런 거 쳐주면 선생님 뭐 하는 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끼리 그냥 하는 얘기고 선생님들끼리 회의할 때 하는 말이잖아요. 물론 이제 뭐 이런 걸 해주면 학생들이 야, 우리 선생님 되게 똑똑한가 보다 이런 생각은 보통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게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친구를 만나요. 뭐, 그리고 혼자 뭐 영화 봐요. 다른 영화 봐요. 괜찮아요. 친구 만나요. 그 친구하고 같이 봐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문제에 나타나는 게 이건 어떠세요? 어제 뭐 했어요? 어제 친구 만났고 영화를 봤어요. 이제 완전 확실하게 따로따로 탁 드러나죠, 이제는. 근데 여러분이 만났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과거 시제가 안 붙는다는 거는 요게 결합된 하나의 이벤트로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 1급이나 2급 회의 때 그런 얘기 해요. 우리 선생님들끼리 뭐 그런 얘기 할 때 그런 뉘앙스가 친구를 만나고 영화를 본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친구를 만나고 영화를 본다. 이게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잘라보시겠어요? 굉장히 세게 자르시는데 아까 다른 걸로 해야 돼. 다른 분의 친구를 만나서 영화를 봤을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잡았다고. 문제예요. 자, 이거는 네, 잘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한 문장의 연결의 어떤 끈끈한 정도? 이거는 이렇게 고리가 걸려 있잖아요. 주어가 같이 걸려 있죠. 네. 그래서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 차이가 존재를 한다라고. 네. 그래서 가끔 우리 그 선생님이 얘기할 때 제가 요렇게 해주면 우리 선생님들이 오 이래요. 이제 잘난 척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네. 그런 식의 어떤 느낌적인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냐면 이거를 봤을 때 자꾸 요거의 차이가 잘 안 들어오는 게 저 문장만 갖고 집중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고라는 아이를 언제 사용하죠? 보통 그냥 일반 나열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야. 그럴 때도 고를 쓰잖아요. 나는 남자여서 너는 여자야. 이런 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란에는 일반적인 그냥 모든 문장을 착착착 결합을 시켜주는 겁니다. and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의 고를 일반적인 고는 언제 쓰이는 거지? 일반적인 문법이 뭐지? 그걸 생각하면 딱 드러나는데 이제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거는 여기서의 차이를 막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이거와 다른 친구랑 볼 수 있다고 가능한 게 친구를 만나고 빨래를 했어요. 친구를 만나고 또 뭐 할까요? 여러 가지 다른 행위들이 다 가능한데 우리가 이제 만나서 같은 경우는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 보통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걸 해서 초급 학생들한테 적절한 문장은 아니지만 이런 거죠. 쌀을 씻고 빨래를 했어요는 괜찮으시죠? 여러분들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쌀 씻고 네, 세탁기 돌리고 왔는데 네. 여기는 그 다음 뭐 쓰고 싶으세요? 쌀을 씻어서 대부분 밥을 했어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세요? 쌀을 씻어서 빨래를 했어는 안 되나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를 이제 아시겠죠? 쌀을 씻다와 빨래를 하다는 두 가지가 독립된 행동이잖아요. 그게 이제 고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쌀을 씻은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쌀을 씻은 걸로 밥통을 누르고 해야지, 쌀을 씻은 거를 세탁기에 넣는 사람은 없으니까, 네. 그런 데서 어떤 문장 간의 연결고리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식의, 네. 아어, 여서 이런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장을 보실 때 이 문형의 가장 일반적인 기능이 뭔가?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키시면 그런 질문이나 그 상황들에서 좀 더 유연하게 아마 대처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벌써 5시 반이 됐네요. 마지막으로 요거 얘기만 잠깐 하고 선생님들 질문 한번 받을게요. 소녀시대가 좋아요? 소녀시대를 좋아해요? 요즘에는 좀 인기 떨어진 것 같은데 다른 걸로 바꿔야 되나? 네, 요즘에는 엑소 좋아하더라고요. 네. 저 2013년도인가 이제 가을 학기에 또 학생들이 좀 많아서 1급을 오후에는 이제 3급을 가르치고 오전에 3급, 오후에 1급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때 막 저희 반에 엑소 광팬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수업 시간에 애들이 발표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엑소에 대해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저는 엑소 잘 몰랐어요. 근데 그 학생 지금 생각나는 게 엑소입니다. 초능력이 있습니다. 초능력. 무슨 초능력이 있나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런 기억이 나서 그래서 좀 재밌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가르치다 보면. 그래서 뭐 누구입니다. 바람입니다. 누구입니다. 불입니다. 발표가 그렇게 끝났어요. 누구는 바람이고 누구는 불이고 누구는 물이고 뭐 해서 저는 그래서 엑소 무슨 퍼포먼스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무대에서 그렇게 뭐 하나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하네요. 뭐 어쨌든 네. 한국어는 재밌는 게 네. 이 두 문장이 다 가능하죠. 뭐 누구 좋아해? 그러면 저는 엑소가 좋아요 이렇게 하고 누구를 좋아하세요? 누구를 좋아해요? 하면 저는 엑소를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그래 특히 일본 학생 같은 경우는 소녀시대가 좋아해요 이렇게 많이 씁니다. 네, 거기는 이제 그 좋다라는 그 단어가 조사로 이가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좋다, 좋아하다가 나눠져 있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떻죠? I like 다음에 목적어를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영어권 학생들은 저는 소녀시대를 좋아요. 이런 오류가 당연히 나오겠죠. 학생들은 선생님 근데 한국에서는 좋다, 좋아요가 이게 like가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게 참 재미있으면서 가끔 이제 뭐 왜 누가 이런 얘기해요. 뭐 영어는 체계적이고 이런 얘기하고 한국어는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뭉뚱그려 있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 그럴 때마다 비판으로 내세 문장이 이겁니다. 야, 우리는 이가 좋다랑 을을 좋아하다 두 개가 나눠져 있다. 니네 나눠져 있냐? 안 나눠져 있거든요. 어떤 차이죠? 선생님 누구 좋아하세요? 누가 좋아요? 좋아하는 사람 없으세요? 선생님 혹시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엄마가 좋아요. 좋습니다. 네, 저는 엄마가 좋아요. 선생님 혹시? 남편. 그럼 남편을 좋아요라고 말하세요? 남편이 남편을 좋아해요. 남편을 좋아해요라고 말하세요? 남편이 좋아요.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죠? 금방 교수님이 아니 선생님 그러셨죠? 누가 좋으세요? 우리가 보통 물어볼 때는 누가 좋아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네네 지금 엄마를 좋아해 아빠를 좋아해 이렇게 안 물어보시잖아요. 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면 아이들이 네 엄마요. 남편이 좋아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선생님은 남편이 좋아요 라고 하기보다 남편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이가 좋다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내가 얘기할 때 주어가 나인 경우에 나는 누가 좋아, 나는 누가 좋아, 나는 누가 좋아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야, 쟤 엑소가 정말 좋다? 이렇게 말하나요? 쟤 엑소 진짜 좋아해. 쟤는 명품 진짜 좋아해. 이렇게 말하죠. 쟤 명품 진짜 좋아. 이렇게 안 하는지. 자, 여기서 무슨 차이냐면, 그쵸? 인칭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는
좋다라는 like라는 애가 취하는 그 주어가 1인칭이냐 2, 3인칭에 따라서 굉장히 딱 구분이 돼서 내 표현 좋다는 AV인가요? DV인가요?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좋다. 형용사로 느끼시죠? 내 감정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좋다. 나는 뭐 명품이 좋다. 나는 엑소가 좋다. 나의 감정 표현을 이제 하는 거라면,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가 있나요? 잘 모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학교에 오실 때 오프 특강인데 남편분을 같이 오셔서 손을 다정히 잡으시고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면, 와, 저 두 분 사이 정말 좋으시다. 정말 좋아하시나 보다. 선생님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인지를 합니다. 명품을 계속 사는 걸 보고 그 행동을 보고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을 내죠. 저 사람은 명품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을을 좋아하다는 3인칭에 주로 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자기 이야기해요. 나 말해요. 이가 좋아요. 써요. 친구 이야기해요. 을을 좋아요. 써요. 그 정도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한국어 문법은 분석을 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제가 말씀드렸던 시제, 그리고 우리는 뭐 정관사, 관사가 없어서 뭐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조사에 녹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칭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문장 안에 드러나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그 문법을 좀 외국어로서 한국어 문법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신기한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한국말 중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가끔 이제 Q&A 보면 자유 게시판 가끔 보면 선생님들이 한국어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이렇게 쓰세요. 근데 이제 그게 이거 외국인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그 분석을 해서 선생님들이 인칭이 어떻게 되는지, 시제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조사랑 결합하는지를 보시면 좀 더 좀 편안하게. 그래서 사실 이제 튜터 입장에서 자유 게시판을 볼 때 한국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라는 볼 때마다 약간 마음이 좀 아파요. 네. 우리나라 말 이렇게 어려운 건가?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참 재밌고 좋은 말인데. 근데 어떤 언어든 어렵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속에 숨어 있는 어떤 비밀들, 문법적인 정보들을 이제 풀어 나가는 게 한국어 교사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뭐 여기까지 그 강의는 하고요. 한 15분 정도